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B형 간염 앞으로 완치가 될까 하는 주제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B형 간염에 대해서 계속 얘기를 하다가 다른 주제에 대해서 이제 좀 많이 영상을 올렸었죠. 근데 이제 제가 사실 처음 유튜브 할 때는 이 간 쪽 영상을 되게 많이 좀 올렸었습니다. 근데 이제 최근에 제가 또 B형 간염 조금 공부를 할 기회가 있어가지고요. 좀 최신 어떤 트렌드에 대해서 얘기를 들을 기회가 있었는데, 그걸 이제 여러분들하고 같이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좀 편하게, 이제 생각을 해보면은요. 자, 여러분, B형 간염이 있고, C형 간염이 있잖아요? 근데 그냥 되게 나이브하게, 이렇게 한번 물어볼게요. 둘 중에 이제 어떤 게 더 무서우냐? 이렇게 이제, 만약에 물어본다고 하면, 아마 100이면 100, 요새는 다 이제 B형 간염이 더 무섭다, 이렇게 얘기를 할 겁니다. 근데 이제, 약 2007, 8년? 요 정도까지만 해도 약간 의견이 분분했었어요. 왜냐면 이제 그때만 해도 이제 B형 간염은 그래도 치료제가 좀 있었는데 C형 간염은 페그 인터페론 알파하고 리바비린 정도밖에는 그것도 그렇게 잘 듣는 건 아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별로 치료제가 마땅한 게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C형 간염이 더 위험하네, B형 간염이 더 위험하네, 이런 소리가 있었어요. 근데 요새는 거의 다 100이면 100, 다 B형 간염이 훨씬 더 위험하다, 이거에 동의를 할 겁니다. 그게 왜 그러냐 그러면요, 최근에 들어서 이 C형 간염의 치료가 이제 엄청나게 발전을 해서 거의 이 C형 간염이 이제 완치가 되는 그런 이제 병이 돼버렸습니다. 그래서 B형 간염은 근데 완치가 되나요? B형 간염은 아직 그러니까 이게 이제 제가 이제 만든 영상 중에서요, cccDNA에 대하여라고 하는 그런 영상이 있어요. 그러니까 거기에도 제가 비슷한 얘기를 했던 것 같은데, 이 B형 간염은 완치까지는 아직 좀 갈 길이 멀었습니다. 왜 그러냐 그러면은요, 이 C형 간염 같은 경우에는 이제 RNA 바이러스거든요. 그러니까 이 RNA 바이러스는 사실은 우리 몸에 그냥 이렇게 핵 안에 이렇게 들어가는 게 아니고 바깥에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놈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피 검사를 해가지고 이 RNA 바이러스가 더 이상 나오지 않았다, 그러면 이거는 그냥 끝입니다. 끝. 없는 거예요. 그런데 B형 간염 같은 경우에는 이건 DNA 바이러스입니다. 그래가지고 얘가 어떻게 사냐면은 그냥 밖에서 왔다 갔다도 하고요. 왔다 갔다 할 뿐만 아니라 우리 몸에 간이 있잖아요. 그럼 간은 간세포로 구성이 돼 있죠. 이 간세포 내에 핵에 들어가가지고 이렇게 자리 잡고 앉아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깥에 이렇게 피 검사를 해가지고 B형 간염 바이러스가 하나도 없다고 해도 이 세포 안에, 핵 안에 바이러스가 이렇게 잠자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꼭 완치됐다고 얘기를 할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바깥에 없다고 해도 완치되었다고 얘기를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렇게 이제 핵 안에 잠자고 있는 형태의 B형 간염 바이러스가 이 cccDNA라고 하는 그런 이제 형태로 존재를 하는 거예요. 결국은 이 B형 간염을 완치를 시키려고 그러면은 이 cccDNA를 완전히 말살을 시켜야지. 그러니까 이 세포 안에, 핵 안에 있는 이 cccDNA를 없애야지만 이게 완치가 되는 겁니다. 어때요? 훨씬 어렵겠죠? 그렇지만은 이걸 이제 우리 또 과학자들이 하기 위해서 지금 무진장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좀 치료가 안 될 거라고 생각했던 이 C형 간염이 거의 지금 완치에 이르게 되면서 이거에 자극을 엄청 받았죠. 근데 이제 이 C형 간염이 어떻게 이제 완치가 됐느냐, 요걸 이제 살펴보면은요, 이게 이제 다이렉트 액팅 에이전트가 나와서 이제 거의 이 약이 너무 효과가 좋아가지고 완치가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한번 써볼게요. 다이렉트 액팅. 그러니까 다이렉트는 직접, 액팅은 작용한다, 이런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직접 작용하는 그런 이제 약들이 나온 겁니다. C형 간염 바이러스에 직접 작용하는 약. 그러니까 예전에 이제 어떻게 생각했냐면 얘가 C형 간염 RNA 바이러스잖아요. 그러니까 이 RNA를 공략을 이제 하면 어떨까, 이제 이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RNA를 파괴하면 되지 않냐. 근데 사실 RNA라고 하는 거는 DNA랑 달리 되게 이게 좀 브리틀, 그러니까 좀 변화도 잘 일어나고요.
그러니까 돌연변이도 너무 많고 해서 이 RNA를 잡았다고 해도 조금 다른 RNA가 생겨가지고 계속 번식하고 이래가지고 이걸 잡는 건 거의 불가능했거든요. 근데 이제 개념을 약간 바꿔가지고 그러면 이 바이러스가 복제할 때 쓰는 그 단백이 있거든요. 단백. 그 단백을 갖다가 이제 공격을 해버리는 겁니다. 그냥 근본 요소를 갖다가 공격을 해버리는 거죠. 그래서 얘가 이제 직접 작용하는 그런 약이 된 겁니다. 마찬가지로 이 B형 간염도요, 지금 이제 B형 간염 치료제들 되게 많잖아요. 뭐 엔테카비어, 테노포비어. 다 뭐냐면은, 다, 뉴클레오사이드 아날로그, 아니면은 뉴클레오타이드 아날로그, 이 둘 중에 하나입니다. 타이드 아날로그. 그러니까 이게 이제 무슨 말이냐면, 얘네들도 직접 작용하는 에이전트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건 유사체거든요, 유사체. 그러니까 B형 간염 바이러스의 DNA가 이렇게 있어요. DNA가 있고, 그러면 얘가 이제 계속 복제를 해가지고 뭔가 자기 자신을 증식을 해야 되잖아요? 그럼 그렇게 복제를 할 때 이 아날로그가 조금 이렇게 끼어 들어가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뭐 조금 삐꾸 같은 이런 아날로그가 이렇게 끼어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은, 어때요? 이게 더 이상 뭔가 이렇게 잘 합성이 안 되겠죠? 삐꾸 같은 애가 이렇게 있으니까, 끼어 들어가 있으니까. 그래서 이런 식으로 좀 억제를 하는 그런, 개념입니다. 물론 뭐 이제 어떤 특정한 약은 또 뭐 프라이밍도 억제한다는 얘기도 있고 한데, 근본적으로는 이렇게 복제를 할 때 재료예요, 재료. 그러니까 재료를 뭔가 삐꾸처럼 만드는 그런 이제 느낌입니다. 그렇지만은 이걸 근본적으로 해결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걸 이제 복제를 하는 이 기전, 이걸 자체를 갖다가 그냥 꽝 때려버리면은 얘도 언젠간 CCC DNA도 못 만들어질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개념으로 지금 굉장히 많은 회사들이, 제약회사들이 이 약을 개발하기 위해서 완전히 뭐 엄청 매달려 있어요. 왜냐면 이 시장이 또 엄청 크기 때문에 이거 잘 개발해 놓으면은 거의 뭐 대박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거의 뭐 한 약이 이미 개발이 돼가지고 한 임상시험을 이미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10개에서 한 15개? 15개 정도 일상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이상은 뭐 한 2개인가? 3개인가? 뭐 그 정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 엄청 이제 학자들이 노력을 하고 있는 상태이지만, 그래도 뭐 일상 시험이라는 거는 사실은 뭐 거의 뭐 의미가 없다고 봐도 돼요, 사실은. 예, 그래서 요 이상 3상 가야 이제 조금 정말 되나? 이제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약은 엄청 개발이 되고 있는데 또 한 가지 문제가 있어요. 이 B형 간염의 완치를 위해서 우리가 풀어야 하는 또 하나의 문제가 뭐냐면, 자, 제가 B형 간염이랑 달리 DNA이기 때문에 이 세포 안에, 핵 안에 들어가 있는 이 CCC DNA가 문제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려면 이걸 완치를 시켰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려고 그러면은 이 CCC DNA 자체가 완전히 이제 박멸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CCC DNA를 측정을 해야지, 이게 이제 다 없어졌는지 아닌지 확인을 할 수가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걸 측정을 해야 되는데, 이 측정은 그냥 뭐 피검사에서 측정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세포 안에, 핵 안에 들어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걸 제대로 측정하려면, 제대로 이제 이 cccDNA를 측정하려면 간을 조직 검사하는 수밖에 없어요. 조직 검사를 해가지고 그 안에, 핵 안에 있는 cccDNA 양이 얼만지 그걸 측정하는 수밖에 없는데, 그거는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뭐 거의 못한다고 봐야 돼요. 그러니까 뭐 상용으로 뭐 이렇게 돈 주면 해주고 이런 게 아니라 그냥 실험실 수준에서만 조금씩 뭐 할 수 있는 데가 있다, 뭐 이 정도로 저는 알고 있고요. 상용화된 거는 없습니다. 그리고 뭐 이게 표준화도 안 돼 있어요. 표준화도 안 돼 있어가지고 뭐 실험실에 따라서 측정하면 약간 결과 수치가 다르게 나타날 수도 있는 거죠. 그런 문제도 있고요. 그래서 그리고 또 문제가 뭐 이걸 뭐 약 쓰고 계속 조직 검사를 이거 찌르는 게 또 출혈 위험도 있고 또 여러 가지 위험이 있잖아요. 그래서 뭐 약 쓰고 계속 조직 검사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이건 근본적으로 이렇게 할 수는 없어요. 그렇다 그러면은 이걸 이제 어떤 방향으로 나가야 되냐면, 이걸 간접적으로 이제 측정을 하는 방법을 개발을 엄청 하고 있습니다. 이걸 이제 우리가 이제 서로게이트 마커라고 해요. 서로게이트 마커. 요걸 이제 엄청 개발을 하고 있는데요. 뭐 이제 여러 가지 얘기가 있습니다. 뭐 RNA를 측정을 하자, 또는 뭐 그러니까 잠깐 전사 돼가지고 RNA 형태로 좀 존재하거든요. 그거를 측정하자. 아니면은 뭐 HB 코어 릴레이티드 안티젠을 측정하자.
뭐 아니면은 뭐 이 안티젠을 좀 정확하게 측정해 뭐 여러 얘기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어떤 하나가 완전히 우세하지는 않은 걸로 저는 알고 있는데 그래도 이제 얘기가 나오는 걸로 보면은 요 코어 릴레이티드 안티젠 얘가 좀 유력한 걸로 그렇게 얘기는 많이 나오는데 아직 뭐 이거는 뭐 이렇게 정립된 건 아니니까요. 앞으로 나아가야 될 방향이죠. 그래서 자 정리를 해보면은요, 이 B형 간염이 완치가 되려고 하면은 일단은 약이 개발이 돼야 되겠죠. 근본적인 이런 단백질에 작용하는 그런 이제 약이 개발이 돼야 되고요. 두 번째는 이 cccDNA를 제대로 측정할 수 있는 그런 기술이 개발이 돼야 됩니다. 예, 그래서 이 두 가지가 다 해결이 되려고 그러면은 뭐 아직 이제 초창기니까 최소한 10년, 또 길게 잡으면 뭐 20년? 뭐 그 정도 걸리지 않을까. 뭐 20년 걸려도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워낙 어렵기 때문에 이 세포 안에 존재하는 거를 다 박멸한다는 그런 게 이제 쉽지는 않기 때문에 그럴 수 있지만 그래도 지금 엄청 활발하게 연구가 되고 있고 투자가 되고 있고 노력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도 뭐 그 정도 되면 아마 해결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희망을 품어봅니다. 예, 그렇게 되면 이제 간 쪽 하는 그런 의사들은 조금 좀 다른 방향, 먹고 살기가 힘들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다른 방향을 좀 찾아봐야 되겠죠. 자, 그래서 오늘은 B형 간염 앞으로 완치가 될 것인가 하는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